50년 동안 닫아둔 마음을 단 하루 만에 열어버린 건 한국에서 온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상처로 평생을 혼자 살아온 제게 마지막 선물이 찾아온 이야기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하트웰입니다. 올해로 75살이 된 은퇴한 해군 대령이죠. 코츠월드의 작은 마을 치핑 캠든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홍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집 앞 정원을 정리하고 오전 9시 30분에는 어김없이 산책을 나섭니다. 마을 중심가를 지나 교회에 걸어 올라가는 것이 제가 50여 년간 지켜온 습관이에요. 언덕 정상에 있는 낡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1시간가량 머물곤 합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은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붉은 지붕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그런 일상적인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1923년 한국에서 돌아온 지 벌써 52년이 넘었네요. 그때 저는 24살의 젊은 중이었습니다. 영연방 제1사단 소속으로 파견되어 3년간 복무했죠.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했고 너무나 많은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포탄이 특히 가평 전투에서 제 곁에서 쓰러진 병사들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 또다시 잃을까 봐 두려워서 말이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오직 군대에서의 임무에만 전념하며 45년간 복무했고 대령으로 전역한 후에는 이 조용한 마을로 내려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예의 바르지만 다가가기 어려운 노인으로 여깁니다.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죠. 저 역시 그런 관계가 편했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누군가를 상처 입힐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립니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죠. 그럴 때면 저는 거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오래된 사진들을 들여다봅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들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그 기억들은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런 삶에 익숙해져 버렸죠. 오늘도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바로 내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은 2023년 3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런던에서 온 차였습니다.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예고 없는 방문은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오곤 하니까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제 조카 사라였습니다. 40대 초반의 밝은 성격을 가진 여성이죠. 런던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하고 있어요. 사라는 제가 혼자 사는 걸 늘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윌리엄 삼촌, 안녕하세요. 사라의 인사와 함께 차에서 무언가가 내려졌습니다. 처음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개였습니다. 중간 크기의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개였어요. 삼촌, 이 아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 용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라,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개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는데. 삼촌,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 아이는 특별한 개예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 해요. 제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국에 온 거예요. 사라는 진돗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며 충성심과 지능이 뛰어난 견종이라고 했어요. 특히 주인에 대한 헌신이 남다르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라, 나는. 그때 용기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꼬리를 흔들거나 뛰어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제 앞에 앉더니 곧바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품위가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군인의 눈빛 같았달까요? 이 아이는 보통 개와 달라요. 진돗개는 한 주인만을 인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삼촌, 이 아이의 전주인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는 여전히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동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일주일만 함께 지내보세요. 만약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다시 데려갈게요. 사라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50여 년간 혼자 살아온 저에게 개 한 마리는 너무 큰 변화였어요. 하지만 용기의 차분한 모습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용기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라가 떠난 후 집안은 묘한 정적에 쌓였습니다. 용기는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다른 개들처럼 집안을 탐색하거나 냄새를 맡고 다니지 않더군요. 마치 예의를 지키는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걱정되었어요. 용기를 위해 준비한 방석을 거실에 깔아두었는데 용기는 그곳에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침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날 밤 또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전선에서의 기억들이 꿈속으로 밀려왔어요. 포탄이 터지는 소리, 동료들의 외침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침실 문 앞에 용기가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용기는 제가 깨어났다는 걸 알았지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마치 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용기는 제 일상에 자연스럽게 맞춰갔습니다. 제가 7시에 일어나자 용기도 일어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조용히 한쪽에서 지켜보았어요. 정원 정리할 때는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9시 30분이 되자 용기가 현관 앞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것처럼 제 스케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첫 산책에서 용기는 목줄도 필요 없었어요. 제 옆에 나란히 걸으며 다른 개들을 만나도 짖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대령님, 언제 개를 키우게 되셨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조카가 데려다 준 거죠. 정말 품격이 있어 보여요. 50여 년 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언덕 위 벤치에서도 용기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읽는 동안 주변을 경계하듯 멀리 바라보는 모습이 옛 전선의 보초병 같았습니다. 며칠 지나자 용기의 세심한 배려를 더욱 느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갈 때는 문 앞에서 기다렸고 독서할 때는 발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깊은 이해가 담긴 시선을 보내곤 했어요. 일주일이 다가왔지만 저는 더 이상 용기를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사라가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용기를 돌려보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사라는 활짝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용기와의 동행은 제 삶을 서서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용기 덕분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고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용기를 보려고 멈춰 서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저는 카페에도 가게 되었어요. 용기가 얌전히 제 발밑에 앉아 있으니 다른 손님들도 반겨주었습니다. 카페 주인 메리 부인은 용기만 보면 특별히 준비한 물그릇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용기가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제 가방을 만지려고 했어요. 용기는 짖지 않고 조용히 그 아이 앞에 서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서 손을 걷었고 저는 돌아와서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메리 부인이 말씀하셨죠. 정말 영리한 개라고,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한다고요. 3개월이 지나자 용기는 마을의 작은 명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용기를 보면 반가워했고 어른들은 용기의 품이 있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특히 용기가 절대 짖지 않는다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마을 축제가 열렸어요. 평소라면 절대 참석하지 않았을 행사였는데 용기 때문에 잠깐 구경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용기는 많은 사람들과 소음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제 옆을 지켰어요. 축제에서 만난 톰 목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용기가 저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혼자만 있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자 저는 용기와 함께 더 먼 곳까지 산책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용기의 체력이 좋아서 몇 시간씩 걸어도 지치지 않더군요. 그 덕분에 저도 몸이 더 건강해졌어요. 어느 날 산책 중에 길을 잃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용기가 갑자기 제 앞으로 나가더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용기를 보고 울음을 그쳤어요. 용기는 아이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린 다음 특정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따라가니 정말로 그 방향에서 아이 엄마가 딸을 찾으며 헤매고 있더군요. 용기의 놀라운 직감력에 모두들 놀랐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0여 년간 혼자였던 제가 이제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음도 자주 짓게 되었어요. 모든 게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게 실현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가끔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마트에서 무엇을 사러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용기는 달랐습니다. 용기가 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제 곁에 머물렀고 산책할 때도 더욱 가까이 붙어서 걸었습니다. 첫 번째 큰 신호는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대로 9시 30분에 산책을 나섰는데 언덕을 오르다가 갑자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더군요. 분명히 50여 년간 매일 걸었던 길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용기가 제 앞으로 나가서 천천히 걸었어요. 제가 따라오는지 자꾸 뒤돌아보면서 말이죠. 용기를 따라가니 평소의 벤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시 익숙해졌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제 집인지 확신이 서지 않더군요. 침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용기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기의 모습을 보니 안정이 되었어요. 용기는 그 후로 밤에도 제 침실 문 앞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혼란스러워할 때 바로 도울 수 있게 말이죠. 어느 날 아침에는 용기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매일 부르던 이름인데 혀끝에서 맴돌기만 할 뿐 나오지 않더군요. 용기를 보며 하고 있는데 용기가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가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 받는 게 어려워졌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용기가 전화기 쪽으로 가서 저를 부르듯 짖었습니다. 용기가 짖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병원을 찾아간 건 그로부터 2주일 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기 치매 진단을 내렸어요. 나이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앞으로 증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용기에게 말했어요. 용기야, 이제 내가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하지만 용기는 평소와 똑같이 제 옆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부터 용기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길을 잃으면 길잡이가 되어주고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고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마치 제가 용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용기가 저를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에게 제 상황을 알렸을 때 사라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삼촌, 용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용기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용기는 제 전담 간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용기가 모두 챙겨주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용기가 먼저 욕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가 세수를 마치고 나오면 식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 식사를 챙겨 먹도록 도와주었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까먹을 때는 제 앞에서 계속 짖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용기가 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오전 8시와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제 앞으로 와서 약통 쪽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약 먹는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저를 용기가 깨웠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일어나 보니 부엌에서 가스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가스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못했던 거예요. 용기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후로 용기는 밤에도 집안을 순찰하듯 돌아다니며 저를 지켜주었어요. 제가 잠결에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는 앞장서서 안내해 주었고, 악몽에 시달릴 때는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아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산책할 때 용기의 도움은 더욱 절실했어요. 길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졌거든요. 용기는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앞을 막고 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곤 했어요. 카페 주인 메리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대령님, 용기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는지 신기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외투를 입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용기가 현관문 앞을 막고 섰어요. 아무리 가자고 해도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때서야 제가 외투를 입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용기는 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기는 하나님이 대령님께 보내신 천사 같은 존재네요. 동물도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기억이 더욱 흐릿해져 갈 때도 용기만은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용기의 이름만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용기를 보면 마음이 안정되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사라가 방문했을 때 놀라워했습니다. 용기가 제 곁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있는지 보고 감동받았거든요. 삼촌, 용기는 정말 진돗개다워요. 한 주인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심 말이에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지만 용기와의 유대감만은 더욱 깊어졌어요. 용기가 있어서 저는 여전히 제 집에서, 제가 사랑하는 마을에서 평온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계절이었어요. 제 기억은 이제 대부분 흐릿해져서 어제 무엇을 했는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함께하는 산책만큼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이 제게 남은 확실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4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에게 산책 가자고 말하자 용기는 언제나처럼 제 앞에서 기다려 주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언덕 위 벤치까지 가면 충분했는데 그날은 더 멀리 가고 싶었어요. 용기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평소보다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들판길로 접어들었어요.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걸으면서 문득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일들, 동료들과의 추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용기야,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줄까? 용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따뜻한 눈빛이 참 좋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아래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는 오지 않던 곳이었지만 그날은 그 벤치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으니 몸이 한결 편해졌어요. 용기는 제 발밑에 조용히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용기야, 너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다. 용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참 평온해졌어요. 50여 년간의 외로움, 전쟁의 상처, 모든 게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봄밤의 선선한 공기가 기분 좋았습니다. 용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한국 전선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윌리엄, 이제 와도 된다. 용기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몰라요. 용기는 그날 밤 내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저를 돌봐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책 나온 마을 사람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용기를 안고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고 용기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윌리엄의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그를 배웅해 주었어요. 용기도 사라와 함께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내내 얌전히 앉아 있으면서도 슬픔을 아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마을 뒤편 언덕의 작은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매일 산책하며 사랑했던 벤치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묘비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동반자 용기와 함께한 마지막 3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례 후 용기는 사라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라는 런던에서 용기를 잘 돌봐주었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용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라는 온 동네를 찾아다녔는데 결국 윌리엄의 무덤 앞에서 용기를 발견했어요. 용기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데려가려고 했지만 용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담요와 물, 음식을 가져다 놓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용기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용기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윌리엄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두 번 물을 마시고 조금씩 음식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메리 부인은 따뜻한 수프를 가져왔고 톰 목사님은 매일 기도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이들도 용기를 보러 와서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진돗개의 놀라운 충성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에는 윌리엄과 용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들, 가족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용기를 보러 왔어요. 모두들 용기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니 정말 아름다워요. 젊은 엄마는 아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저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란다. 용기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나 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용기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라가 가끔 찾아와서 용기의 건강을 살폈지만 용기를 데려가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마을에서는 용기를 충성의 상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용기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어요. 지금도 용기는 매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윌리엄을 기다리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윌리엄과 용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한 전설이 되었습니다.